이곳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제1부두. 오늘은 색다른 방법으로 그곳의 그 집에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에서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항구답게 이곳에서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바로 배. 부산항에서 쾌속선 혹은 유람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시모노세키, 모지, 카나자와 대마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의 여러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찾아갈 곳은 후쿠오카. 후쿠오카까지는 부산에서 매일 운항하는 배가 있는데요. 오늘은 쾌속선 대신 유람선인 카멜리아호를 타고 떠납니다. 카멜리아호는 500여 명 정원의 유람선입니다. 후쿠오카 하카타항에 도착할 때까지 하룻밤을 이곳 선상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배 안에는 기대 이상의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는 면세점과 간단한 선물을 살 수 있는 기념품 가게가 있고요. 레스토랑도 따로 마련돼 있어서 식사 걱정도 없습니다. 한식과 일식 중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데요. 계산은 엔화로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루한 밤 시간에 뭐라고 지낼까 걱정 마세요. 노래방 시설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게임룸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대표적인 이등객실에 대한 구조입니다. 카멜리아호의 4층과 5층에는 탁 트인 전망의 객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2등 객실은 11명 정원의 큰 방입니다. 1등 양실에는 4명 정원과 2명 정원의 방이 있는데요. 2층 침대라 많이 흔들릴 것 같지만 카멜리아호에는 흔들림 방지 시스템이 있어 아늑한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1등 화실은 다다미 방입니다. 5명 정원이라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쓰기에 좋습니다. 이곳은 바로 카멜리아호의 자존심 스위트룸입니다. 3명 정원의 이 방은 넓은 객실에 완벽한 서비스가 자랑인데요. 별도의 욕실에는 세면대와 변기는 물론 욕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출국 수속은 7시 40분에 마감됩니다. 출발 시간은 밤 10시 반, 후쿠오카 도착은 아침 6시. 4개의 일본 열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한 규슈섬, 그중에서도 후쿠오카로 고! 먼저 후쿠오카의 상징인 디자이유 텐만구를 찾았습니다. 디자이유 텐만구는 학문의 신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모셔진 규슈 최대의 신사인데요.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일본에 한자를 전해줬다는 백제인 왕인 박사의 후손입니다. 슬슬 배꼽시계가 울릴 때쯤 후쿠오카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는 공항 근처에 한 돈면집을 찾았습니다. 돈면은 우리나라의 우동인데요. 진열장의 갖가지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하죠. 그중에서도 이 집의 명물은直径 32cm짜리 그릇에 나오는 돈면. 점심시간 시작하기가 무섭게 안에는 벌써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간단한 우동 한 그릇.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내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주방을 보면 이 집의 맛에 신뢰가 더해집니다. 50년 넘게 이곳 주방에서 일해왔다는 주방장 할아버지. 그의 손에서 탄생한 우동 한 그릇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술입니다.
이런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메뉴. 바로 돈면입니다. 아저씨, 이 집 돈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やっぱりスープがね全然違いますね。で野菜がいっぱい乗ってるうどんってなかなか食べれないのと組み合わせがまた絶妙に美味しいと思います。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법집에서 주방으로 가볼까요? 일단 면은 직접 반죽해서 뽑아 넣은 것이고요. 여기에 미리 준비한 육수를 딱 2국자 붓습니다. 시원한 국물 맛의 비밀은 숙주. 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숙주를 푸짐하게 넣은 뒤에 따로 양념해둔 신선한 채소와 어묵을 듬뿍 넣어주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여주면 끝! 마지막으로 이 집의 대명사 직경 31cm의 그릇에 담아냅니다. 그렇다면 이 한 그릇의 가격은 850엔, 500엔에서 600엔 정도 하는 일본의 일반 우동 가격을 생각하면 비싸지만요. 넉넉한 양과 맛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네요. それは一番はやっぱりもちろん味が美味しいということと体に優しい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それから材料が非常にヘルシーであるということで安心して食べられるということが一番受ける原因じゃないでしょうか。 가게에 손때 묻은 기둥이 말해주듯이 이 집의 전통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은 카마보코, 우리의 어묵 전문점이었는데요. 만들고 남은 카마보코 재료가 아까워서 돈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돈면이 더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카마보코의 맛도 일본 최고라고 자부하는데요. 500엔을 훌쩍 넘는 가격을 보면 살짝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싱싱한 재료에 매일매일 직접 만들어내는 공정 때문에 인기 만점이라고요. 자, 배를 채웠으니 이번엔 사가현 이마리시로 가볼까요? 후쿠오카에서 1시간 반 남짓. 산세 수려한 곳에 이마리시 도자기 마을이 있습니다. 규슈의 아리따와 함께 일본 도자기의 본산지로 알려진 이곳의 정식 명칭은 나베시마 번요공원인데요. 아직도 일본 도자기의 전통을 잇는 30여 곳의 점포들이 문을 열고 일본 도자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마다 옛 도자기 마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데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풍경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을을 산책하다 보면 17세기 후반 대륙으로부터 전해받은 기술로 도자기를 구웠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리시에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가게마다 생활도자부터 예술작품까지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요. 청초하고 기품이 넘치는 자기와 소박하고 훈훈함이 느껴지는 도기를 모두 만날 수 있어서 사가현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손꼽힙니다. 너무 예쁜 찻잔을 보고 있자니 절로 충동 구매 욕구가 자극되는데요. 가격표를 보니 16만 원이 넘네요. 너무 비싸다고요? 하지만 하나하나 모든 공정이 숙련된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예전엔 혹독한 감시 속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ずっと昔にまだ戦国時代というかその江戸時代とかですね、ずっと以前に鍋島藩というそういう組織っていうか要するになんていうかな、今は佐賀県っていう
地区ですけど、昔は鍋島藩って言ってたんですよね。でその鍋島藩の時にここは、御用窯、要するに宮内庁のその器を作る特別な地区だったんですね。ずっと昔からで、それでずっとここに刀工さんがいて焼き物だけを作る町、作る山としてですね、ずっとここがあって、それでもうずっと昔からこの地区で焼き物が盛んになって、それで今はここで作ったのをいろんなところに出荷してますけど、昔はここで作ったのは藩に納めるだけだったんです。 처음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조금 더 저렴한 생활 도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가현 이마리 씨를 기억하기 위한 소품 하나쯤 괜찮겠죠? 이번엔 같은 사가현의 우레시노로 가볼까요? 우레시노는 차와 온천이 유명한 작은 마을입니다. 특히 1300년 역사를 가진 저는 일본에서도 최고로 손꼽힙니다. 작은 마을의 중심부에 들어서면 족탕 광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족탕의 이용료는 무료. 누구나 아무 때나 퐁퐁퐁 솟아오르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옛 일본의 온천가 거리답게 우레시노에서는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일본 전통 잠옷인 유카타를 입고 거리를 나다니는 것입니다. 우레시노는 예로부터 온천과 여관 거리였기 때문에 유카타를 입고 다녀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카타를 입고 여관과 호텔마다 마련된 온천탕을 순례하는데요. 약간의 요금만 내면 숙박을 하지 않아도 온천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레시노의 대표적인 온천 호텔인 와타야 뱃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우레시노에서도 가장 유서가 깊은 온천장인데요. 그 명성답게 호텔에는 족탕 카페, 족탕 주점 같은 재미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레시노 온천 성분은 약 알칼리성인데요. 피부 미용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탄산 나트륨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쪽에 현대식 호텔을 지나 냇가를 건너면 유서 깊은 온천 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최고급 온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명장인데요. 단 8개뿐인 별장에 들어서는 순간 최고의 서비스와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온천장은 대부분 다다미 방입니다. 방 곳곳에는 일본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품과 배려로 가득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고급 온천장의 하이라이트는 객실 안에 개인 온천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명장의 개인 욕실인 아리야케는 일본 최초의 개인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와타야 뱃소에는 수명장 말고도 사가현 중요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곳의 객실에는 번호가 아니라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일본 지역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60년) 전 온천장의 객실로 새 단장을 한 이곳의 방들은 중요 문화재라는 명성답게 방 안 곳곳에서 고풍스러운 일본의 은은한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놨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 바로 창문
산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개인 온천이 딸려있는 고급 객실이 아니더라도 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육장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레시노 온천은 피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탄산나트륨과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황화수소 성분이 들어있어 일본 3대 피부 미용 온천으로 꼽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온천수에 몸을 푹 담그고 기분 좋은 공기를 깊숙이 들여 마시는 기분, 호사가 따로 없겠죠. 일본 온천은 마시기도 하는데요. 단 너무 많이 마시는 건 금물이라고요.渡辺別荘は今から60年前に開業をしました。渡辺別荘の名前の由来ですが、渡辺旅館と申しますのが江戸時代からありました。その旅館を私どもの会長が買い取りまして、渡辺旅館はご利用の方々の別荘地としてご利用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渡辺別荘と名付けました。 일본 온천 숙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한 일식으로, 저녁 식사는 일본식 정찬으로 떡 벌어지게 차려주는데요. 일본 온천장이 비싼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레시노의 또 다른 온천장을 찾았습니다. 시이바 산소, 우리말로는 시이바 산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깊은 산 계곡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객실이 20개뿐인 작은 규모지만 산장이란 이름에 걸맞는 위치와 최고의 서비스로 늘 인기 만점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예약은 필수라고요. 물론 이곳에도 온천을 위한 대욕장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실내탕은 물론 야외 온천에서도 계곡의 풍광과 자연을 음미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온천,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최고의 휴식이 여기 있네요. 이번엔 나가사키현 운젠으로 갑니다. 규슈 나가사키현의 상징이자 운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후겐다케 산입니다. 운젠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300년 역사의 온천 지역입니다. 길 곳곳에서 나는 연기들, 불이 났나 싶지만 화재가 아닙니다. 산불도 아니고요. 입구부터 출입금지 편말이 먼저 보이는 이곳, 바로 운젠 지코쿠입니다. 30여 개의 열천에서 연기를 내뿜는 모습 때문에 지코쿠, 즉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온천수의 부글부글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백도 내외로 뜨거운 이 온천수들은 근처 온천 호텔의 온수와 난방 용수로도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풍경과 온천의 명성 이면엔 잔인한 역사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 이곳은 천주교도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장소였는데요. 지금은 천주교 순교비로 그 영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온젠 지코쿠의 명물. 뜨거운 온천물로 즉석에서 삶아내는 온젠표 삶은 계란입니다. 해발 700m라 피서객도 많다네요. 差というと
大体山で大体自然がですね綺麗だから、そして温泉もかなり湯もいいからですね。 온젠 지코구 주변엔 온제의 자랑, 온천 호텔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규슈 호텔. 대온천장에 들어서면 유황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탕 안에는 1300년 동안 뿜어져 나온 온천수가 오늘도 콸콸 쏟아집니다. 온젠 온천은 강한 산성의 유황천으로 살균 효과가 뛰어나 류마티스나 신경통 등에 특히 좋다고 하네요. 규슈 호텔이 자랑하는 특실을 구경해 볼까요? 장을 열면 지코쿠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흰옥기로 만들어진 개인 온천탕에 앉아서도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온젠 지코구 주변의 또 하나의 호텔, 호키야 호텔의 저녁 식사를 소개할까요? 싱싱한 회부터 각종 해산물과 특산물로 만들어진 10여 가지의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 차려줍니다. 하나같이 입에 넣기엔 아까울 만큼 아기자기하고 예쁜 음식들입니다. 하나, 둘, 작품 같은 음식들을 맛보다 보면 누가 일본을 소식의 나라라고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온천의 나라 일본. 그중에서도 자연과 역사, 휴식과 맛기행이 어우러진 규슈. 가깝지만 문화가 다른 멋진 그곳입니다.